자, 안녕하세요. 윤수입니다. 오늘 아침 식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해요. 아침 식사 드시는 편이세요? 안 드시는 편이세요? 드시면 어떤 거 드세요?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랑 어떤 음식 챙겨 주셨어요? 근데 혹시 아침에 그러면 아침 식사를 챙기면서 아침에는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그 영양소에 따라서 메뉴를 선택하시나요? 아니면은 간편한 거, 아니 아침에 눈 떠서 나가기도 힘든데 무슨 아침 식사야 라면서 물 한 잔 겨우 마시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너무 너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그냥 딱 우유에다가 시리얼에는 왠지 영양성분 다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우유에다가 딱 타서 드시고 가시지 않으세요? 그렇게 간편하게 드시는데 요새 또 간편식 시장이 또 커졌죠.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는데,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.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? 그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,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왜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할지. 첫 번째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가 아침 식사래요.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면은 뭐에 쓰느냐? 뇌의 능률이 향상된대요. 뇌의 능률이 향상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학습 능력 향상.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효율 향상. 아침을 꼭 먹어요. 그럼 아침을 꼭 먹어야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? 학생과 어린이들, 나가서 공부할 사람들, 그리고 나가서 일할 사람들, 그리고 집안일 할 사람들, 생각해보면 다죠.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꼭 식사를 해야지 되는데, 두 번째는 이게 참 재밌는데요. 아니, 아침, 점심, 저녁 하루 3끼 먹으면 살쪄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? 근데 놀랍게도요, 아침 식사를 먹으면요,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. 이게 아침에 공복인 상태로 점심까지 가면요, 폭식하지 않으세요? 저는 이게 밥인지 쌀인지 국수인지 모르고 막 흡입할 때 있거든요. 아침 안 먹으면은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서. 근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침 식사를 하는 거래요.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요, 아침에 먹는 영양소랑 점심, 저녁에 먹는 영양소들을 흡수해서 피하지방으로 쌓아놓는 게 다르대요. 아침에는 적게 쌓아놓고, 근데 아침을 안 먹고 먹으면은 점심하고 저녁에 들어온 열량들을 너무 열심히,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열량이 안 들어올 거니까 우리 몸은 너무 열심히 비축을 해놔서 피하지방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데요. 그래서 오히려 아침을 안 먹으면 뱃살이 늘어난다는 역설이 이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어트 비만 방지가 되고요.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정서적 안정과 뇌 활동에 도움이 된대요. 정서 안정이.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 식욕 중추가 있잖아요, 우리 머리에.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식욕 중추가 활성화되잖아요. 먹어라 라는 신호를 딱 키잖아요.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식욕 중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정서 중추래요. 그러니까 식욕 중추가 딱 켜지면은 옆에 있던 정서 중추도 나도 켜야 돼? 그러면서 활성화되니까, 이게 정서 중추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그 중추라는 그 활동이 시작된대요. 그래서 오히려 밥을 안 먹고 공복인 상태는 이 정서 불안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아침 식사를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아침 식사를 먹었을 경우에는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발생을 줄여준다고 해요. 그리고 각종 암 있잖아요. 뭐 고혈압이나 뇌졸중 증상, 뇌졸중의 위험도 낮춰주고, 식도암, 대장암, 유방암, 신장암의 위험도를 낮춰준대요. 이게 아침 식사를 하면 체온을 올려주고, 그 다음에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신체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질병을 예방한다고 그러는데, 자,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, 아침 식사에 그러면은 들어가야 할 영양소들, 그래, 아침 식사 좋다 이거야.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? 아주 쉽게 생각하기에는 5대 영양소,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.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.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, 진짜 요새 또 특히 탄수화물 너무 멀리 하시는 분들 많죠. 근데 우리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는 포도당이에요. 탄수화물.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안 먹었을 경우에는 이미 자고 일어나서 우리 몸에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져 있어. 근데 탄수화물을 또 안 먹어? 그러면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능률이 떨어지죠. 그래서 탄수화물 꼭 먹어야 되는데, 또 두 번째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, 고단백의 식사를 아침 식사로 할 경우에는 야식을 먹는 비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.
아침에 고단백을 먹으면은 우리가 밤중에 헛헛해갖고는 그 기분상이 아니에요. 헛헛해서 야식을 먹게 되는데 그 비율이 낮아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침 식사에서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불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적은 양의 섬유질은 안 돼요. 그 다음에 무지방도 안 돼요. 왜냐하면 호르몬의 재료라든지 각종 효소들의 지방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불충분한 음식도 안 된대요.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늦은 아침 식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따지고 보면은 참 우리가 칠첩반상 펼쳐놓고 먹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영양소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단백질 특히 달걀로 많이 드시죠. 아침 식사 그래서 나 뭐 먹어? 달걀 먹어. 달걀을 꼭 먹어. 하지만 달걀의 구성 성분을 보면요. 달걀의 75%에서 85%는 뭘까요? 단백질일까요? 아니요. 물이에요. 수분이에요. 나머지 중에서 15%가 단백질이라. 그래서 달걀 하나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6g이 채 안 돼요. 그게 다 흡수된다고 해도.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불충분한 양인데 더더군다나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대부분 하나에서 2개 이상 하루에 먹지 말라고 그래요. 근데 전 계란찜 하면 5개씩 넣어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? 하여튼 그래서 2개 이상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참 불충분한 단백질의 양이라서 거기에서 단연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바디키 식사예요. 아침 식사, 바디키 식사로 한 끼 식사를 하면은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래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요새 간편식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첫 번째 안전성이에요. 원료의 안전성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뭘로 만들었을까?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식재료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급지고 가장 영양소가 많은 원재료를 사다가 식사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안정적인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. 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그거는 이 브랜드 스토리 책 꼭 확인해 보세요.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재배돼서 어떤 원료로 영양소들을 만들었는지 그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.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안정성은 제품의 제조상에서의 안정성이에요. 솔직히 그냥 시골에서 만든 거 그냥 갈아갖고 먹다 보면 쇳가루 함량 높은 거 아시죠? 곰팡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? 갈아놓은 것들 더 위험하죠. 그거에 대한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약회사 수준 이상으로 만든 제품이 사실 뉴트리라이트예요. 그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. 사실 아침 식사 그렇게 식구들 챙겨주다 보면은 재료값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. 근데 간편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제품 구성 간단하게 한 끼에 꼭 먹어야 되는 모든 영양소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칼로리는 110칼로리.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겠죠. 인 바디키가 있어요. 바디키는 3가지 맛 고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거기에 꼭 고단백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틴 꼭 추가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장내 환경 충분한 식이섬유 너무 필요하죠. 그리고 건강을 위한 유산균까지 같이 이렇게 드신다면은 거기에 우리 항산화제, 비타민 미네랄, 종합 비타민 미네랄과 오메가3를 같이 드신다면은 가장 최고의 간편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. 한번 알아보고 선택해 보세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 어떻게 할래는 여기까지입니다.